자, 오늘 마플 시너지 첫 시간 1번부터 121번까지 진도 나갈 텐데 선생님이 대표 유형 위주로 풀어줄 거고 숙제 수는 터프 제외, 그 다음에 뒤쪽에서 빨간색 1등급 수학 1등급 유형이 있는데 행복한 1등급 문제 제외해서 1번부터 121번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이 덧셈과 뺄셈인데 다항식을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묶어서 간단히 계산한다. 그러면 얘 그냥 전개하면 앞에 거는 그대로 2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 써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y 빼기 2y제곱 하면 이제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하면 이 둘이가 뭐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xy 플러스 4xy 하면 더하기 3xy 그 다음 y제곱 빼기 2y제곱 하면 마이너스 y제곱에서 3xy 빼기 y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매번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여기 공식. 자, 공식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식 안 외우는 사람 나쁜 사람. 알았니? 공식 안 외우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특히나 이제 어떤 공식, 요 9번 공식이 지금 도리어 노란색은 안 돼 있지만 내신에서 정말 잘 나와요. 9번 공식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오고, 나머지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차 방정식 이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외워놔야 돼. 알았지?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7번은 첫 번째 x-2의 세제곱 전개하라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2의 세제곱 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3, 4, 12x 빼기 8에서 전개 제대로 했네. 두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빼기 y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를 먼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해주면 그러면 누구랑 얘랑 계산한 게 뭐가 되고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되고 얘랑 계산한 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 둘이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x 6제곱 빼기 y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참 이렇게. 자, 여기도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간단해서 선생님 빨리빨리 넘어갈게.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할 때 굳이 다른 거 전부 다 전개해서 구하지 말고 필요한 항이 나오는 경우만 계산하자라는 거야. 2차식 개수 구하라고 그러면 2차식만 찾으면 되지 나머지까지 다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14번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x의 개수가 3이 되려면 그럼 x가 나오게 하려면 누구랑 여기 x랑 여기 상수항 곱했을 때 x 더하기 여기 상수항이랑 여기 곱했을 때 1차식 곱했을 때 더하기 abx 요렇게 x만 찾으라는 거야. 다 전개하지 말고. 그럼 얘가 ab 플러스 1x인데 얘가 뭐가 되려면 3x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AB는 2가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게 하고 싶으면 그 다음 상수항. 그 다음에는 상수항은 누구 곱하기 여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얘 둘이 곱한 게 이번에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럼 상수항은 그냥 a네. 마이너스 a지. 오우씨. 마이너스 a인데 얘가 2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1이에요? 내가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잘못 볼 뻔했어. 절묘하게 가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항만 계산하면 되지 모든 항을 다 계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밖에 목소리도 들려요? 뭐라고? 녹화한 영상에서 어. 밖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네 목소리도 들려. 크게 이야기해 친구들한테.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가 어떤 다항식 A를 뭐로 나눌 때, 다항식 B로 나눌 때, 그럼 우리가 목을 Q 하면 여기 BQ에서 나머지가 뭐가 생기면 R이 생기면 이때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고?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내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반드시 우리가 나눗셈식은 누가 B의 차수하고 Q의 차수가 누구 합이 B의 차수 더하기 뭐 하면 Q의 차수하면 A의 차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의 차수가 반드시 누구의 차수보다 R의 차수보다는 커야 돼요. 차수 비교할 때 우리가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목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B의 차수와 Q의 차수의 합이 A의 차수가 돼. 즉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목이 3차식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B의 차수 더하기 Q의 차수는 반드시 A의 차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되고 자, 그때 그 나누기 하는 방법은 직접 나눠도 되고 쌤은 결로 가지고 개수만 써서 많이 나눠요. 근데 개수만 써서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빠진 항이 있으면 개수형을 집어넣어서 써줘야 된다는 것만 좀 조심해서 풀어주자. 자, 그래서 얘로 나누는 가정이래. 그러면 뭐만 보냐면 최고창만 보는 거예요. 먼저 최고창만 보면 얼마를 곱해줘야 여기다가 3x를 곱해줘야 x제곱 곱하기 3x가 3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기 해주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B자리는 바로 7 빼기 2가 오는 거죠. 그래서 B는 뭐가 되고 5가 되고 A는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해봤을 때 자 25번 하나만 더 해보고 가자. 여기는 25번 하나 더 해보면 자 x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목이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됐다고? 3x 플러스 2가 됐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누구를 3x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항해. 그러면 x세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래. 빼기 2x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다항식 A는 이 식을 뭐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이 바로 다항식 A가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뭘 써도 되고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나누기 해도 되고 지금 단원에 맞게 한번 직접 나누기 해보면 그러면 3차식이 1, 2차식이 0, 1차식이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을 1로 나누면 그러면 1 하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 되니까 누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바로 야 산수를 어디서 잘못했냐? 에? 쌤이 잠깐만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답이 있구나. 있는데 쌤이 돌려주려고 깜짝 놀래라. 답이 있죠. 자 나누기 연습 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성질인데 다항식 A를 1차식 x 플러스 A 플러스 B로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목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X 더하기 A분의 B QX 더하기 R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X 플러스 B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여기 식에다가 곱하기 A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 A분의 1 QX 이렇게 해줘야 얘 곱한 게 얘랑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더하기 R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니까 만일 이 다항식을 AX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목은 A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 오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1번 보면
다항식 fx를 뭘로 나눴더니 x 빼기 3분의 2로 나눴더니 목이 qx의 나머지가 r이 됐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했다고? 여기다 3배 곱해서 3x 빼기 2로 만들어주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뒤쪽은 뭘 해줘야 된다고?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얘랑 같은 식이 된단 말이야. 얘 곱해가지고 얘랑 똑같은 식.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와서 누구를 3x 빼기 2로 나눴을 때는 목은 뭐가 되고 목은 그대로 3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나누는 수를 실수배하면 목이 그 역수배가 되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게 돼. 실수배했을 때 자 나누기를 실수배하게 되면 실수배해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목은 그거의 역수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 자, 이것도 안 해온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이것도 우리가 이게 1학년으로 끝나면 내가 뭐 말을 안 하는데 2학년, 3학년 가서 계속 뭐 할 때, 수학원 할 때, 수학2 할 때도 계속해서 써먹으니까 반드시 다 기억해야 돼.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은 뭘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원래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에서 누구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남기면 그러면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를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ab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 두 개씩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a 빼기 b의 제곱은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은 얘를 넘겨가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도 우리가 또 곱셈 공식 많이 써요. 나중에 두근의 차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써먹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써먹는 게 어떤 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a 플러스 b 값하고 ab 값을 준 다음에 a n승 더하기 b n승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구하라고 그러면 먼저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값을 계산해내놔야 돼. 그러면 누구 곱한 게? 얘 곱한 게 a 5제곱이고 얘 곱한 게 b 5제곱이니까 얘 전개한 게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남은 항 누구? 얘랑 곱한 거하고 얘랑 곱한 걸 뒤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빼기 뭐가 되는데 a 제곱 b 세제곱 빼기 b 제곱 a 세제곱이 되는데 얘를 빼기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돼가지고 뒤쪽이 빼기 a 제곱 b 제곱의 a 플러스 b로 정리되는 거다. 요것도 잘 기억합시다. 자, 3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에 대하여 a, b, c, d 합을 구하래. 그래서 이렇게 x 더하기 y하고 xy가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에다가 순서대로 숫자 집어넣어주면 x 플러스 y가 4 그래서 4의 제곱 빼기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16 더하기 2에서 a는 뭐가 나오겠다? 18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가로 x 플러스 y 해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y 4 곱하기 x 플러스 y 3 이렇게 넣어서 27 빼기 36 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하면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 이렇게. 자, 공식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x 빼기 y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y 2 곱하기 xy x 빼기 y 3 하니까 이번에는 27 더하기 18에서 45. 자, 이번에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70이고 x 빼기 y가 3일 때 하면 위에 식 그대로 쓰니까 x 빼기 y의 세제곱은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72는 해놓고 27 쓰고 있어. 72는 x 빼기 y 대신 3 넣어주니까 3의 세제곱 더하기 3xy에 x 빼기 y 대신 또 3 집어넣어주니까 27 더하기 9xy. 양변 9로 나눠주니까 8은 3 더하기 xy 해서 xy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나오는데 얘가 t래요. 그래서 a, b, c, d 다 구해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래요 문제가. 짝짝짝짝짝. 자, 너무 많이 빨리 푸나?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싫은데? 자, 봅시다. 천천히 풀어줄게. 자, 곱셈공식 활용. 보통 그래서 합하고 곱을 뭔가 나타낸 다음에 걔를 곱셈공식형, 뭐를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이나 곱셈공식 등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 길이가 루트 10이고 넓이가 3일 때, 대각선 길이가 루트 10, 넓이가 3일 때 둘레 길이를 구하래. 그럼 내가 가로를 x, 세로를 뭐라고 잡아주면 y로 잡아주면 첫 번째 누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10의 제곱에서 10이 되고, 그 다음 이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얼마? 3. 그럼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가 필요한데, 그럼 x 플러스 y에 뭐를 하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라고 그랬고 xy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해서 얘가 16하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데, 쌤 답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둘레 길이는 x가 2개, y가 2개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둘레 길이는 2x 더하기 2y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에서 8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여기 문제는 사실 이 44번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 44번이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44번이. 그리고 애들이 좀 잘 실수 많이 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뭐를 직사각형을 내접시켰는데, 그때 AP 더하기 그때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22일 때 AP 그 다음에 PR BR 요 세 개 선분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럼 나는 여기 가로 길이를 내가 x, 세로 길이를 y로 잡아주면 넓이가 20이니까 일단은 xy는 2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여기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쓰냐면 반지름이 10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그대로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당연히 대각선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똑같으니까 PR 길이도 10이 돼. 그래서 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 써서 10의 제곱에서 100이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y에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고 2xy가 얘 2배에서 44고, 그럼 얘가 144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숫자네.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AP 길이는, 그러면 AP 길이는 여기가 10이니까 전체 반지름 10이니까 얘가 10-x고, 그 다음에 PR 길이는 아까 대각선 길이하고 똑같다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BR 길이는 10-y고,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10-x 더하기 10 더하기 10-y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30 빼기 x 더하기 y가 되는데, 30에 x 플러스 y가 10이니까 빼기 12 해가지고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도리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교과서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자가 3개짜리 곱셈 공식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자, 1번은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뭐가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는데, 그때 누구를 남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빼기 2배의 이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 2번 식은 내신 때만 외워서 써먹고 머리에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떤 K라는 값을 줄 때가 많아. 이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줄 때가 많아요. 외워서 써먹어도 되고, 생각외로 이 문제 많이 나와. A, B, B, C, C의 합 곱하는 문제. 근데 그거를 요렇게 공식을 외워서 써먹어도 되고, 보통 문제는 A, B, C가 합이 K로 주어지니까 얘를 K-C, K-A, K-B로 바꿔가지고 전개해서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로 주어지면 K-C, K-A, K-B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러면 밑에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그냥 어떤 공식 확인하는 거냐면, 그냥 요거 그냥 가는 바로 제곱하자. 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데, 얘를 제곱했으니까 오른쪽도 제곱해서 루트 5에 제곱해서 5가 되는데, 이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이 된대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 마이너스 2 해가지고 3이 되겠죠. 그래서 P는 3. 자, 2번은 날을 또 제곱하면, 날은 제곱하면 똑같은 식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36인데 이번엔 얘의 값이 20이래요. 그럼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6이 되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이 되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 이렇게. 차차차차차. 49번 봅시다. 49번은 왜 풀어주느냐? 애들이 다 질문을 해요. 처음 풀 때는 질문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해를 구하려면 보통 뭐가 같아야 되냐면, 보통은 미지수 계수하고 방정식 계수가 같아야 문제가 풀 수가 있어. 보통은 해를 구하려면. 근데 지금처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배가 밖에 없으면 이런 거에 해를 구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뭔가 부정방정식이 되게 문제가 나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거는 뭘 해보냐면 얘를 제곱해봐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쟤를 제곱해서 6이 나와. 그런데 여기 값이 얼마니까? 여기 값이 2니까 그럼 여기 값도 얼마가 돼야? 2가 돼야 2 더하기 4는 6이 나와.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2가 나왔는데, 근데 얘가 바로 뭐하고 같은 값이냐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z제곱의 합하고 같아요. 그럼 이게 왜요? 하면, 자, 우리가 아직 이 페이지 말고 이 마펄이 좀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얘는 애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라서, 마펄이 다른 교재로 일단은 기본 교재 2-3개 이상은 보고 보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순서가 약간 뒤바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곱셈공식 변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지금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가 지금 0이 됐는데, 그때 이 식의 변형식이 외워줘야 됩니다. 이 식의 변형식이 2분의 1의 가로 x 빼기 y제곱 더하기 y 빼기 z제곱 더하기 z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xy가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실수 제곱합이 뭐가 되냐면,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나오려면 각각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0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되겠니?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x 이퀄 y, y 이퀄 z가 돼야 돼. 그래서 x, y, z가 다 같은 놈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x, y, z가 다 같은 놈이니까 y도 x, z도 x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뭐가 돼? 3x가 루트 6이 돼서
x는 뭐가 되고 3분의 루트 6이 되고 그럼 x, y, z는 바로 이 3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의 루트 6이 돼서 얘 3개 곱해주면 된다. x, y, z가 다 같은 값이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 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 외우라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내신에서는 정말로 많이 써먹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내신에서는.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이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요. 안쪽이 플러스로 바뀐다. 자, 그래서 다시 나왔네. 50번 문제.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고? 얘를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a 빼기 b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 b 빼기 c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c 빼기 a 값이 없는데 c 빼기 a는 얘 둘을 더해버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그러면 둘이 더하니까 4가 되는데 그러면 a 빼기 c가 4인데 c 빼기 a잖아.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원래 c 빼기 a 그냥 하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하면 2분의 1에 얘 계산하면 7 플러스 4 루트 3 얘 계산하면 7 마이너스 4 루트 3 얘 계산하면 16 하니까 얘 사라지고 30인가? 그래서 15. 혹시나 산수 틀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차차 똑같은 문제들이네요. 똑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이 전개식 외워야 된다는 거야. 전개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 1번 전개식이 첫 번째 이 전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하나랑 곱해져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x 곱하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x, 여기서는 c가 곱해지면 cx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bx 제곱 ax 제곱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기에서는 x, 여기서는 b, 여기서는 c가 나와서 곱해주면 bcx가 만들어져. 그래서 abx, bcx, cax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상수끼리 곱하면 마지막으로 abc가 나와서 요 공식 요거는 나중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이라도 반드시 또 외워야 되고 자 참고 나와있지. 아까 선생님이 내신 때 외워서 써먹어도 좋고 아니면 세근의 합을 변형해서 풀어도 좋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제를 내가 요 위에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여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1초 어떻게? 2 곱하기 3 빼기 5 해가지고 답이 바로 뭐가 나오지? 1이 나오지.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것까지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 이 공식을 만일 안 외우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원래 대부분 사람들 안 외우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어. 그럼 a 플러스 b가 2 마이너스 c b 플러스 c가 2 마이너스 a c 플러스 a가 2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식에서 누구 대신 x 대신 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전개하라는 거야. x 대신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2의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2 빼기 abc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x-a, x-b, x-c 전개식이 얘 전개식이 뭐였는데 x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빼기 abc였는데 여기 x 자리에 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2 집어넣은 식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8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니까 2 곱하기 4에서 빼기 8이고 ab, bc, ca가 얼마니까 3이니까 더하기 6 빼기 5 해가지고 똑같이 1이 나오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일 때까지 내신용으로 외워놔도 편하긴 해요. 문제집에서 여기저기서 몇 번씩 나오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XY, YZ, ZX의 곱은 XYZ 더한 거에서 요거에서 빼기 XYZ라는 거 기억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원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도 암기처럼 기억해야 되는 건데 암기 뭐가?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뭐가 된다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얘 넘겨가지고 3ABC가 된다. 두 번째 뭘 외워준다? 반대로 이번에는 뭐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면 뭐가 되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또는 A하고 B하고 C가 같아져야 돼. 자, 여기 공식으로부터 ABC 합이 0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하고 같고 그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BC가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경우인데 얘가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얘가 0이 되려면 ABC가 같아야 된다. 요거는 거의 나중에 뭐 어떤 문제 풀 때 또는 인수분해 할 때 알고 있으면 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얘도 기억합시다. 이런 거는 외워놓고 써먹으면 좋아요. 외워놓고. 자, 그러면 56번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요거일 때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얘를 제곱해서 먼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부터 계산해 줘야 돼. 56번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뭘 하면 제곱을 하면 얘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데 걔가 제곱해서 4가 됐는데 얘가 지금 주어져 있어 3이라고 그러면 3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숫자가 아름답지 못하네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네. 그때 누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근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4래. 그래서 4 빼기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3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분의 1이니까 빼기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 하니까 5 그러므로 3ABC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ABC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공식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암기하면 좋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런 문제 풀 때 자 59번 같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뭐라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3ABC를 만족한대. 그러면 아까 바로 뭐 하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거나 또는 A는 B는 C란 말이야. 암기를 해놓으면 그런데 세 변의 길이가 ABC란 말은 ABC가 모두 0보다 크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A하고 B하고 C가 같은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러면 둘의 합이 뭐니까 6이니까 A는 B는 C는 모두 뭐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또는 A는 B는 C 이렇게 해가지고 풀자라는 거다. 짝짝짝짝짝짝. 다음 거 넘어가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활용. 자, 문자 3개짜리 활용. 문자 3개짜리 활용. 근데 여기 문제 풀 때 여기는 이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애들이 내가 맨날 테스트 풀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구하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는 애들이 있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야. A가 몇 개, A가 총 4개가 있다라는 거야. 모서리가 A, 길이가 A인 게 4개, B인 게 4개, C인 게 4개 해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곱셈 공식 계산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놓고서 전체 모서리 길이 합하면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줘야 되는데 요거 적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으니까 요거 좀 조심하자. 이거는 뭐 애들 곱셈 공식을 푸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모서리 길이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몇 배? 4배라는 거. 각각 4개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널비가 AB, BC, CA가 각각 면이 몇 개씩? 2개씩 있는 거니까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건널비가 되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ABC가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서 이거 사 안 해가지고 틀리지 말자. 수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많이 틀려오니까.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BC일 때 직육면체 건널비가 94이고 자,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94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8이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고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그럼 일단 대각선 길이 구하고 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해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144 빼기 94 하니까 50. 그러므로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면 루트 50에서 5루트 2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5루트 2가 되더라. 이건 뭐 잘 해보세요. 벌써 한 단은 끝내버렸네. 자, 그 다음이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121번까지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다.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항등식 하면 우리가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등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그래. 그럼 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항등식과 뭐가 있다고? 방정식이 있는데 이 항등식은 이 x를 포함한 식에 갑자기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되는 식이 항등식이야. 근데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 참이 되는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 말 그대로 모든 x 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x 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우리가 랜덤한 값을 막 집어넣었을 때 다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x 값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조사 잘해야 돼. 대하여도 어떤 x에 대하여 하면 항등식 아니야. 어떤 x에 대하여도 하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 자, 그때 항등식에 우리가 미정계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계수 찾는 법이라는 거야. x 앞에 계수, x제곱 앞에 계수를 내가 모를 때 걔를 미정계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찾는 방법을 우리가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수비교법은 양변을 각각 내림차순 정리해서 각각의 동류항끼리 계수비교해가지고 찾는 방법을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거 되어 있어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0 되는 값이 많을 때
그럴 때 숫자 막 집어넣어서 푸는 걸 우리가 수치대입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자 물론 이 문제를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 수 있고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뭘로 풀지는 자기 마음이야 이런 거. 근데 수치 대입으로 풀고 싶으면 x 대시 한 번은 1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 근데 개수 비교 저는 개수 비교로 하고 싶어요 하면 얘를 뭐 해서 개수 비교로 풀고 싶으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해가지고 a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면서 마이너스 2b를 쓰고 있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bx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개수를 갖다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별로 풀고 싶지 않지 이렇게. 그러면 뭘 쓰자고? 수치 대입을 쓰자고 수치 대입. 그럼 수치 대입을 할 때는 뭐 한다 처음에 x 대신 뭐를 집어넣어보자 1을 대입해보자. 그럼 x 대신 1을 대입하면 2 빼기 1 더하기 3은 0 더하기 0 더하기 c 해가지고 c가 얼마가 나온다? c가 4가 나오네요. 그럼 c 대신 이제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 뭐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해보면 그러면 8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4에서 a 더하기 b는 그럼 여기가 얼마니까? 9 빼니까 5 이렇게. 이번에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3은 a 빼기 b 더하기 4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그럼 이 두 식을 이제 더하면 2a는 4에서 a는 2, b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2씩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문제. 수치 대입 한번 해봤으니까 개수 비교법 한번 해볼까요? 개수 비교법. 요것도 수치 대입이 나는데. 개수 비교법 쓸만한 문제가 없나요? 다 수치 대입법 문제다. 그냥 수치 대입으로 84번 수치 대입으로 다 한번 풀어보자. 수치 대입으로. 수치 대입으로 풀어보면 얘도 어떻게 하자? 먼저 누구를 대입해볼까?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그럼 마이너스 27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a는 0 하니까 a는 뭐가 나오고 27이 나오고 그러면 x 세제곱 뭐가 더하기 27은 사실 얘 인수분해 돼버리잖아.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면 끝나버리네. x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로 인수분해 되니까 b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근데 뭐 또 수치 대입으로 풀고 싶으면 그냥 이제 미지수는 b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변에 x 대신 1 같은 거 집어넣어서 풀어보면 된다. 0은 안 되고 1 같은 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원래는 x 대신 1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인수분해 해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누구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면 저 k 값에 관계없이 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모든 개수 및 상수가 0이다로 푸는 거다. 근데 두 문자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면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a, b, c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 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식도 85번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란 뜻이고 그럼 이런 문제는 k에 대하여 뭐 한다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 식을 먼저 전개해가지고 kx 더하기 x 빼기 2ky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에서 k가 들어가는 항 x 빼기 2y의 k 더하기 k가 들어가지 않는 항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했을 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누가? k 앞에 개수하고 상수가 각각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2y도 0이 돼야 되고 x 플러스 y 더하기 3도 0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그래서 두 식을 빼기 하면
마이너스 3y가 3에서 y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1 더하기 4 해가지고 5 계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포함된 식에, 자, fx, gx, hx가 포함된 식을 뭐 할 때, 미정계수 구할 때는 fx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fx랑 곱해지는 무언가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수치 대입해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qx는 모르는 식이란 말이야. 그럼 qx는 모르는 식이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qx 앞에 값을 뭐로 만드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 주자라는 거야. qx 앞에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자라는 거다. 그러면 제일 먼저 x 대신 뭐를 대입해 가지고 0을 대입하면 b는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지고 0 더하기 5 해 가지고 b는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대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인데 b가 5니까 5는 1 대입하면 이쪽이 0이 돼서 사라지고 0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8이 6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 해가지고 a 더하기 b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개수 찾기 문제들, 개수 찾기. 그래서 어떤 다항식 px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있을 때 첫 번째 뭘 구하고 싶으면 상수를 구하고 싶으면 상수는 p0 하면 a0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x 대신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고? p1은 하면 얘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 나오고,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1은 a0 빼기 a1 더하기 a2 이렇게 가가지고 마이너스 1의 n승 an으로 끝나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구를? p1하고 p-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누가 홀수 번째 항이 사라져가지고 2a0를 2로 나누니까 a0가 돼가지고 얘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모든 짝수항이 나오고, 뭐를? p1에서 p-1을 빼면 이번에는 a0가 이렇게 지워지고 a2가 지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얘를 2로 나누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요. 역시 여기에서 낚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 a0 빼고 물어보는 문제들 정말 많으니까 a0 반드시 잘 확인해야 돼. 상수항 없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풀어줘야 돼. 자, 고등학교 보면 조건 가지고 장난치거나 상수항이나 이렇게 항 하나씩 뭔가 빼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조심해서 풀어줘야 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때 첫 번째, 얘는 여기 식에다가 얘를 내가 fx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얘는 p는 바로 뭘 구하라는 거냐면 f0 구하라는 거야. f0. f1 구하라는 거야. p는 f1 구하라는 거야. 그럼 1 넣어주면 1 더하기 2 빼기 1의 세제곱에서 8이 되는데, 그럼 여기도 1 넣어주면 a6부터 a0까지 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6 빼기 a5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낚시가 조금 여기가 있네. 조금 조심하자. 자, 우리가 f 뭐를 하면 f 마이너스 1을 하면 a6 빼기 a5 더하기 a4 빼기 a3 더하기 a2 빼기 a1 더하기 a0가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왜 이래 오늘 쌤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근데 보면 여기는 a0 빼기 a1이야. a0 빼기 a1 맞네? 마이너스 8. 오이씨. 정신 차려야지, 선생님이. 자, 세 번째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8 더하기 마이너스 8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0이 될 거고, 얘는 둘이 뺀 다음에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0은 뭐로 아까 상수항이라고 그랬지. x 대신 0 넣은 값이 A0야. 그럼 F0가 뭐가 된다? F0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A0고. 그럼 A6은 어떻게 구해요? 하면 A6은 최고차항이야. 그럼 최고차항은 바로 X제곱에 세제곱 해가지고 X6제곱이 되니까 개수가 1이 돼. 그럼 얘는 1이 된 거죠. 자, 뭐 숫자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는 95번 한번 보고 갈게. 95번. 왕중용 돼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가 x가 아니라 다 x-1이야. 여기가 x가 아니라 x-1인데 그러면 누구를 이번에는 x-1을 1로 만드는 값 한번 대입해보고 x-1을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쭉 더하는 거니까 x-1을 뭐로 만드는 값? x-1을 1로 만드는 값. x 대신 그래서 뭐를 대입해주자? x 대신 2를 대입해주자.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1의 5제곱은 a0 더하기 2 넣어주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10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4 빼기 2 더하기 1 하니까 3이네. 그럼 3의 5제곱이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3의 5제곱이 243이야. 선생님은 외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아까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아까 조심하라고 한 게 한 번씩 이렇게 상수항 빼고 뭐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A0부터 있는지 잘 확인해야 돼. 지금은 A1부터 A10까지니까 누가 빠졌어? A0가 빠져 있어요. 그럼 A0는 상수항이니까 누구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 줘야 돼. 이번에는 x 대신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1의 5제곱은 A0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렸죠. 그럼 A0는 1이네. 그러면 243에서 A0 넘겨서 뺀 거니까 243 빼기 1에서 242가 답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항등식 하면 얘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일 이 문제가 요 조건이 없었다면 얘가 만일 없었다면 그냥 A는 0 하면 3은 0이 안 돼서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 X 앞에 개수도 0, Y 앞에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 돼야 돼. 조건이 없을 때는. 근데 조건이 있잖아. 그럼 이번에 조건이 있으면 그냥 문자 하나 없애주면 돼요. 문자 하나를. 그러면 누구를 없애줄까? 만일 X를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Y를 없애줄까요? 학생들이 Y가 편할려나? Y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Y 대신 대입해주자. 그러면 A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서 이 식이 AX 빼기 3X 플러스 6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그럼 A 빼기 3에 X 더하기 B 플러스 2는 0에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식과 항등식 하면 우리가 아까 다항식 누구를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목이 Q 나머지가 R 하면 이 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글씨가 왜 날라가? 차분히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얘를 전개하면 A가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니까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 그러면 X 대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니까 B나 Q가 뭔가 0이 되는 값들을 대입해가지고 뭔가 많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자, 그때 이제 나누기 문제에서 선생님 전에 말했는데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눈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x-a, x-b로 나누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나눌 때는 qx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누구를 x는 a, x는 b를 대입해가지고 pq를 찾아내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일 때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일 때는 진짜로 직접적으로 나누기 해서 풀어야 돼. 진짜로 나누기를 해서 뭔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a 제곱으로 나누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조립제법 등을 이용해서 풀어준다. 조립제법 2번 써가지고 풀고 하는 거다. 지금 얘는 그러면 뭐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왔어. 그럼 진짜로 뭐 하다고? 나누기 해서 풀어줘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야. 실수범위에서는. 그럼 진짜로 나누기 하면 자 선생님은 게을러서 개수만 쓰는데 개수만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빠지는 차수 0 집어넣는 거 조심.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를 1, 마이너스 1, 1로 나눠주면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1 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B 그럼 최고창만 보는 거야. 1, 1, 마이너스 1, 1 하면 얘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근데 얘가 바로 뭐가 되라고? 3x 플러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A가 3이 돼줘야 되고 B 마이너스 1이 2가 돼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진짜로 나누기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되는 놈?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줄 때는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줄 때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1, x-2, qx 더하기 2x 플러스 1 해가지고 첫 번째는 누구를? x는 1을 대입해가지고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여기 1 넣으면 0 돼가지고 이쪽으로 사라지고 3 여기 1 넣어가지고 a 더하기 b는 2 x는 2를 대입해가지고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여기 2 넣으면 0 돼가지고 사라지고 여기 2 넣어주니까 5 그럼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둘이 빼면 마이너스 a가 5에서 a는 마이너스 5 b는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니?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일 때는 무식하게 나누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놈들은 각각 0이 되는 값 대입해서 풀기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음 유형쯤에서 나올 건데 제곱으로 나누는 문제는 조립제법 2번 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딱 풀이를 정해놓고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자주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쓰는 거야. 조립제법 연속으로. 그래서 조립제법 쓰는데 자 혹시나 빠지는 개수 조심하면서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가지고 연속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4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2가 되는데 얘가 끝에서부터 오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고? 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또 뭐 가지고 또 1 가지고 조립제법 쓰면 4, 4, 5, 5, 8 하면 얘가 누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또 1 가지고 조립제법 쓰면 4, 4, 9가 되면 얘가 B, 얘가 A가 된다. 그래서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사실은 이 문제는 1초 문제야. 1초. 이 문제는 이렇게 원래 내면 안 돼요. 여기 부호 하나 바꿔줘야 돼. 사실은 쌤은 설명하려고 이렇게 풀었고 이 문제는 x 대신 2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바로 뭐가 되니까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죠. x 대신 2를 넣어주면 그럼 오른쪽에 2 넣은 값이 그냥 답인 거야. 되겠니? 근데 요거는 요런 약점이 있지만 원래 출제자는 이렇게 풀라고 낸 거야. 조립제법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숫자 2 집어넣으면 어차피 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정리, fx를 어떤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목을 qx 나머지가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상수항이 돼야 되고, 얘가 항등식이니까 내가 x 대신 뭐를 대입해주면 a를 대입해주면 fa는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이쪽에다가 x 대신 대입한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써먹는 거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면 얘가 바로 뭘 뜻한다고?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됐다? 1이 됐다라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이 1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빼기 5가 1. 그럼 a 마이너스 8이 1 하니까 a는 9. 그때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면 얘는 이제 뭘 구하라고? f1을 구하라는 문제. 그럼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2 마이너스 5인데 그럼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2. 그럼 a 마이너스 2는 a가 9니까 7 되겠네.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 시간이 너무 딱 맞네. 121분까지던데 여기 한 두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만 풀고 갈까요? 하나만. 베이징 말고 중요 중에서. 자, 그럼 뭐 하나 정도만 풉시다. 121번까지가 우리 숙제예요. 121번까지 터프 제외. 터프 제외. 여기 보면 이렇게 터프라고 있어요. 터프라고. 이 터프가 나중에 두 번 풀 때 풀고 지금은 일단은 빼고 터프만 빼고 빨리 풀자라는 거다 한번. 자, 다항식 얘를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면 얘를 내가 fx라고 잡아주면 무슨 말이다? f1이 뭐가 됐다라는 거고 6이 됐다라는 거고 f-1이 마이너스 6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겠니?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럼 f1 하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얘가 6 하니까 a 더하기 b는 2가 나오고 f-1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 빼기 b가 얘가 2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8. 그럼 두 식을 더하면 뭐가 된다? 2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5? 그때 뭘 구하라고? 아이씨, x 빼기 3으로 나온 나머지 구하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f3 집어넣어서 계산 되겠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진도는 121번까지 오늘 빠진 학생들은 121번까지 터프 제외하고 풀어오세요.